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적분 대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2페이지고요. 1번부터 들어갈게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부정적분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되겠네요. 미분하시면은 좌변 fx는 오른쪽 거 미분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니까 f-1의 값 바로 나옵니다. 1 더하기 1 해가지고 2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 이건 바로 넘어갈게요. 2번 f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부정적분 하시면 돼요. 그쵸? 오른쪽에 있는 걸 실제로 계산하시면은 x 99제곱 이거 어차피 적분하시면은 100분의 1에 x 100제곱 되고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3x제곱을 적분하시면 되죠. 저 3을 적분기호 안으로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은 인테그랄에 3x제곱 dx니까 저 적분하면 x 세제곱 되겠다라는 거 바로 보이십니다. 여기다가 이제 적분 상수를 붙이면 되는데 f0가 0이죠.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적분 상수 c는 그냥 0이죠. 그러니까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쵸? 그럼 fx식이 바로 이렇게 나왔고요. f1 값 구해라. 그럼 1 대입하시면 100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100분의 101이 되겠죠? 이것도 간단한 부정적분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3번 밑에 있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한다. 그럼 이거 보자마자 미분해야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미분하시면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는요. 오른쪽 미분하면 3bx제곱 더하기 2cx-5가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항등식 문제죠? 그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3x제곱이랑 3bx제곱 같겠고 2x랑 2cx 같겠죠? 그리고 a랑 마이너스 5가 같겠죠. 이런 식으로 개수들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이 3b랑 같으니까 그쵸? 여기 3b가 3이니까요. b는 1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보시면요. 2가 2c가 되겠죠? 2c가 2니까 c도 1 그리고 a는 마이너스 5라고 그냥 이건 바로 찾아주실 수가 있네요. 그럼 문제에서 원한 거는 이거 3개를 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다 더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점 0,1을 지나는 직선 y는 fx의 임의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나왔죠? 그쵸? x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f'x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 요걸 통해서 우리는 fx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미분하면은 이게 나왔을까? 얘를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적분상수 c가 붙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바로 읽으셨다면은 c 값이 2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어요. 0,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f0가 얼마다? 2다. 그럼 c 값이 바로 2란 얘기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2의 값은 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4-2 더하기 2 더하기 c가 2죠. 네, 요거 해주시면요. 답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f'을 통해서 fx 부정적분으로 바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5번 함수 fx의 도함수 f'이 저렇게 2차 함수래요. 그랬을 때 fx의 극대값이 30이고 극소값이 0이다. 그러니까 fx에 관한 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f'x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4일 때 순서대로 극소값과 극대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x좌표가 뭐예요? 0이랑 4란 얘기죠. 여기가 0, 여기가 4입니다. 이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y는 fx 그래프예요. 그랬을 때 극대값이 32래요. 여기 함수값이 32입니다. 극소값이 0이에요. 극소값이 0이다. 이랬을 때 f2의 값을 찾는 건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 많이 드렸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구하는 거 많이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쵸? 자, f'x가 ax 제곱 더하기 요런 꼴로 되어 있을 때 뭐 굳이 좀 더 쓸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즉 32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다? 6분의 절대값 a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절대값 a 대신에 마이너스 a 쓸게요. 괜찮죠? a가 0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요 길이가 4네요. 4의 세제곱 해주시면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구할 수가 있었죠. 그쵸? 제가 방금 구한 게 뭐예요, 사실? 이 f'x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되는 거죠. 요게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풀어주시면요. 4의 세제곱은 64잖아요. 그럼 64에다가 2분의 1 곱해야 32 나오죠? 그럼 a값 나오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f2의 값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겠죠? 그쵸? 어떻게 식을 세우시면 되냐면은 자, f'x의 식을 우리가 찾은 거예요. f'x, a가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x가 0일 때랑 x가 4일 때 x축이랑 만나니까 요 녀석 식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2x가 돼요. 자, 그럼 fx 구해집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에다가 그쵸? 극대값이 32고 극소값이 0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f4가 32고요. f0이 0이에요. 그럼 끝났죠. 그냥 이렇게 냅두면 돼요. 그쵸? 따라서 f2는 뭐다? 16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24니까 16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뭐 간단한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이미. 왠 줄 아세요? 자, 물어보는 값이 f2의 값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0일 때 극소고 4일 때 극대죠? 그러면은 여기 딱 중간 여기 x좌표가 2잖아요. 이때 함수값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3차함수 fx 그래프가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잖아요. 그럼 그 말인즉슨 x가 2일 때 함수값은 0과 32의 딱 중간 1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f2는 16이에요.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이 밑에 거 계산하고 있는다고 뭐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f2의 값이라고? 0이랑 사이 딱 중간인데? 근데 fx는 저 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따라서 f2의 값은 0과 32의 딱 중간 평균인 16이 되겠다. 요거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조금 문제 풀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잘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fx의 식을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그쵸?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써먹을 수 있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함수가 되게 많은 걸 알려주고 있어요. 뭘 알려주고 있냐면은 자, 요거는 참고 x가 0일 때 지금 극소값 0이라고 나왔죠? 그쵸? 여기서 극소값이 0이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극소값이 0이래요. 그럼 거기가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겠죠. 근데 거기가 하필 x좌표가 0이죠. 극대일 때가 4예요. 자, 그럼 여기 2고요. 여기 좌표 6이죠. 그쵸? 그리고 a가 아까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fx 여기서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fx는 마이너스에다가 x는 0일 때 접했죠. 그러니까 x제곱 그리고 6일 때 만났으니까 x-6 이거를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접했을 때 이렇게 접했을 때 제곱 들어가고 만났죠? 그럼 이렇게 하나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3차함수 식을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 주어진 정적분의 값 구하라고 했는데 둘 다 0부터 2까지 적분이니까 이거 따로따로 계산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계산하시는 게 아마 좀 더 편할 거예요. 적분 구간이 0부터 2까지 같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걸 또 이제 뭐 각각을 전개하셔도 돼요. 이거 전개하고 이거 전개하면은 뭐 공통인 항들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자체를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꼴로 보셔도 괜찮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a고 x 마이너스 1이 b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a 마이너스 b가 뭐냐? 자, a 마이너스 b 요거는 계산하시면 2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요게 a고 요게 b예요. a에서 b 빼면 당연히 xx 사라지면서 2만 남겠죠. ab 곱한 건 뭐냐? 이거 합차 공식으로 바로 써버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8이죠? 더하기 3 곱하기 ab는 이렇게 되고요. a 마이너스 b 뭐랬어요? 2라고 했죠?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은 6x제곱에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괄호 안에 써져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게 돼요. 그쵸? 그럼 이거 바로 적분합시다. 2x 세제곱 더하기 2x에다가 0부터 2까지니까 2만 대입하면 되죠. 16 더하기 4에서 답은 20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식 변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어렵다, 그럼 이거 그냥 전개하세요. 전개하는 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답은 2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7번. 7번 위에 있네요.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 구하라고 했는데 왼쪽 거 계산할 수 있는 형태니까 그냥 계산 바로 하시면 돼요. 0부터 2까지 3x제곱 마이너스 2nx 더하기 1의 dx죠. 계산하시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nx제곱 더하기 x고 0부터 2까지니까 8 빼기 4n 더하기 2죠. 그러니까 10-4n입니다. 얘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 그냥 부등식 풀면 되죠? 1차 부등식이잖아요. 간단하네요. 4n이 그러면 12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n은 3보다 작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n이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 n의 개수라고 했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은 1이랑 2,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답은 2가 되겠죠. 그쵸? 뭐 간단한 문제. 그 다음에 8번.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뭐 1차 이하죠. a가 0이 아니면 1차일 거고 a가 0이면 상수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0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0 된대요. 이때 주어진 정적분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0부터 1까지 fx가 뭐다? ax 플러스 1이잖아요.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2분의 1의 ax제곱 더하기 x고 0부터 1이니까 1만 넣으면 되죠. 문제 되게 친절하게 줬네요. 이 값이 얼마가 된다? 0이라고요. 그럼 a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0부터 1까지 fx제곱 dx는 실제로 fx의 제곱을 구하시면 돼요. 그쵸? fx가 뭐라고요?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제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뭐 제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dx니까 뭐 번거롭긴 해도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죠. 요 정도 계산은 정적분 문제에서는 충분히 해내셔야 되는 그런 계산입니다. 계산하면 뭐예요? 3분의 1이죠. 끝입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9번 가도록 할게요. 함수 fx 이차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다음을 만족시킬 때 a, b에 대해서 a, b 값은 이라고 했는데 적분 구간 잘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원점 대칭인 함수랑 뭐 기함수라고도 하죠. y축 대칭인 함수, 우함수라고 하죠. 그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계산하실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기함수에 해당하는 요 부분 계산하시면 어차피 0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 부분 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우함수죠. y축 대칭인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나 아니면 반쪽 0부터 1까지 적분한 다음에 2배를 하나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자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bx 해주시고 1 대입하시면 3분의 2 더하기 2b가 되겠죠. 이 값이 문제에서 1이래요. 그럼 2b는 3분의 1이고 b는 뭐예요? 6분의 1이죠. 따라서 여기서 b는 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값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하면은 a 값이 나오겠죠.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xfx니까 이거는 그냥 x 곱하시면 돼요. 그쵸? x 곱하시면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x 세제곱이랑 bx는 적분해봤자 0 돼요. 그럼 나머지 우함수 부분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도 아까랑 똑같이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 2배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2배에 3분의 ax 세제곱이고 0부터 1까지니까 3분의 2a가 됩니다. 이 값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럼 a는 3이죠. 그쵸? a는 3이다. 문제에서 원한 거는 a, b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시면은 3 곱하기 6분의 1에서 2분의 1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냥 적분을 하되 이제 기함수랑 우함수 적분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그 성질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네요. 그쵸? 저 조건은 밑에는 적분 때문에 나온 것 같네요. 적분하려면 일단 함수가 연속이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뭐 다항 함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 기억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2부터 0까지 적분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건 무조건 같아요. 그쵸? 위아래 윗끝이랑 아래끝 순서 바꿔주면은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됐었죠. 요거는 항상 맞습니다. 자, 니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적분한 거는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 더한 걸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디귿.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이 함수 fx 무슨 함수다? 원점 대칭이란 얘기예요. 원점 대칭인 함수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당연히 0 되죠. 그쵸? 이거는 그냥 뭐 딱히 함정이랄 것도 없이 되게 정직한 문제네요.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11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정적분하면은 값이 2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함수가 뭐 주기가 4란 얘기는 사실 이것만으로는 못해요. 이 함수의 주기가 4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4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함수 모양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4를 기준으로 해서 반복이 되는데 저 4라는 게 괜히 나오는 숫자가 아니겠죠? 보시면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잖아요. 그 길이가 얼마예요? 4죠. 그쵸? 그래서 결국엔 요건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한 거랑 또 뭐예요? 3부터 이제 길이 4 되는 지점 7까지 적분한 거랑 또 7부터 시작해서 길이 4 되는 지점 11까지 적분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요 값 얼마라고 했어요? 요 값 2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값들이 전부 다 2가 된다. 근데 우리가 찾는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1까지죠. 그럼 뭐예요?
얘 더하기 얘를 하면 돼요. 그쵸? 그럼 2 곱하기 3 해가지고 답은 6이 됩니다. 이 정적분의 값은 6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한 게 2인데 그게 3번 반복되죠? 그래가지고 답은 6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이거 제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럼 fx를 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자, 0부터 x까지 ft dt를 한 게 2x제곱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미분하라고 했었죠. 미분하시면 돼요. 그럼 왼쪽 거 미분하시면은 미분하실 때 이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x가 t자리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fx는 4x-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적분하시면 되는데 적분하려고 보니까 fx가 아니죠? f3x제곱을 적분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된다? x자리에 3x제곱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요렇게. 자, 뭐 한다고요? x자리에 3x제곱을 넣는 거예요. 그럼 x자리 있죠? 여기다가 3x제곱 쏙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2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얘를 적분하는 겁니다. 따라서 0부터 1까지 f3x제곱의 dx는 뭐랑 같다? 0부터 1까지 12x제곱 마이너스 1을 적분하는 거랑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부정적분 하시면 요 정도는 바로 이제 나오죠? 4 빼기 1에서 답은 3이 됩니다. 끝. 생각보다 간단한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13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한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여기 x가 끼어 들어가 있죠? x. 자, 저거를 우리가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보시면은 1부터 x까지 x-t ft dt 얘가 a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요 중간에 나오는 거에서 이게 오롯이 t에 대한 식이 아니라 여기 있는 x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랬을 경우엔 요거 함수 두 개로 쪼개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어떻게 쪼갤 거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요. 이거 1부터 x까지 xft dt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쪼개실 수 있죠. 그쵸? 저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두 개로 쪼개 써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린 이 적분을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고 있냐면은 t에 대해서 적분하고 있어요. t에 대해서. 그러면 t가 변수인 거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시면 되거든요. 자, t가 변수예요. x는 변수예요, 변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요 x는 인테그랄 기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 x에 1부터 x까지 ftdt라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tft. 요건 t가 변수기 때문에 t가 방금처럼 인테그랄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을 요렇게 바꿔 쓰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미분. 자, 미분합시다. 얘 미분할 건데 지금 보시면 요거 x 곱하기 x에 대한 함수죠. 그쵸? 1부터 x까지 ftdt는 계산하시면 x에 대한 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gx 이런 꼴로 지금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분하실 때는 곱의 미분법을 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노랗게 밑줄 친 부분 미분하시면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걸로 볼게요.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1부터 x까지 ftdt 뒤에 거 곱해주시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돼요. 근데 뒤에 거 미분하면 뭐 된다? fx 되죠? 자, 그래서 노란색 부분을 미분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곱의 미분법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그 뒤에 있는 거 1부터 x까지 tft 얘를 미분하는 건데 이거 미분하실 때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자, t자리에 뭐 넣는다? x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거 xfx로 나옵니다. 그쵸? 우변도 미분해야죠. 2ax 더하기 2 돼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가 나온다? xfx, xfx 똑같이 나오죠? 자, 저거 지워주실 수가 있고요. 그럼 뭐가 돼요?
1부터 x까지 ft dt 값이 2ax 더하기 2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a, b 값 구하는 거죠? 그럼 a 값 바로 나와요. 자, 어떻게 바로 나온다? x 자리에 뭐 대입하죠?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쵸? x 자리에 1 대입할게요. x에 1 대입하시면 좌변은 0 됩니다. 1부터 1까지 적분이니까. 우변은 2a 더하기 2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a 값은 일단 구했어요. 그럼 이제 b 값 구해야 되는데 b 값 우리 아까 여기 있었죠? 그쵸? 이거 미분하면서 b 사라지니까 여기서 구해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뭐 해주면 되냐? 저 식에다가 똑같이 1 대입할 거예요. 그쵸? 너무 지금 아래쪽에다가 쓰긴 했는데, 자, 이거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다가도 x에 1 대입해보죠. 그대로. 그럼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왼쪽 거는 어쨌든 1부터 1까지 적분이거든요. 그쵸? 1부터 1까지 적분이니까 0 돼요. 그러면은 좌변은 0입니다. 우변은 여기다 1 대입하시면은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럼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끝났네요. a도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a, b 값이죠? a, b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됩니다. 답은 그냥 1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1부터 뭐 x까지, 뭐 a부터 x까지 이렇게 적분해서 정적분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 요 안에 이제 t 말고 다른 문자 저렇게 x 이런 애들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그냥 미분하시는 게 아니라 저거 나눠가지고 미분을 하셔야지 계산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14번. fx는 다항함수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걸 만족시킨대요. 그럼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져요? 미분하고 싶어지죠. 자, 미분하시면은 fx는 12x제곱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거 2차 함수인데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요거 1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죠? 그럼 그랬을 때 생기는 도형 어떤 도형이냐면은 이 도형이 되겠죠?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 넓이 이거 그냥 뭐 적분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지금 우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12 마이너스 그냥 씁시다.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씁시다. 이거 적분하시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가 당연히 나와요. 그 넓이 구하실 때 이거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2배 해도 되죠? y축 대칭인 함수 적분이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공식 써도 된다고 했었죠. 공식 쓰셨을 때 이 넓이 어떻게 나오냐? 6분의 자 12x제곱이죠? 12 쓰시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거리 2죠? 2의 세제곱 하시면은 4라고 나오네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제가 방금 놀라운 사실을 찾았어요. 교과서에 있는 14번 문제랑 이 교과서 PDF 파일의 문제가 달라요. 네, 여러분들은 14번이 이 문제가 아니죠. 뭔가 그래프 그려져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문제로 풀게요. 네, 요거는 뭐 그냥 저런 식으로 풀 수 있구나 이거 봐주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교과서에 실려있는 14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PDF가 옛날 거네요. 자, 여러분 교과서 153페이지 14번 보시면은 그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죠? 요 X축, Y축 있고 그리고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대충 그렸네. 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Y는 fx고요. 이거 뭐 3차 함수 이런 얘기는 아직 못해요. 그랬을 때 f2는 3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그리고 f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2, x는 t t를 대충 여기로 잡을게요.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ST다라고 했으니까 이 도형이죠. 이렇게 생긴 요 도형. 이 도형의 넓이가 ST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e 플러스 h 마이너스 se 요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요거 자, 여러분들이 이 ST 저 넓이랑 fx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 ST를 직접 구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 맞다 하면서 떠오르실 건데 ST 어떻게 구한다? 2부터 t까지 뭐 적분해요? fx 적분하죠. 그쵸? 그게 ST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요걸 미분해 봅시다. 요거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S 프라임 T는 FT가 되겠죠. 자, 그럼 뭐예요? ST가 FT의 부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안 상태에서 밑에 식을 본다면은 이거 바로 나오죠? 자, 뭐예요? 요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미분계수 정의 기억하시죠? 미분계수 정의.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고 여기가 h예요. 그럼 이거 뭐였죠? f 프라임 a였죠? 지금 위에 거랑 모양 똑같은 거 보이세요? 그쵸? a 자리에 2가 들어가 있고 함수 f 대신에 s를 썼을 뿐이에요.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거 뭐예요? s 프라임입니다. 그런데 s 프라임 t가 ft니까 얘는 뭐랑 같아요? f2랑 같죠? 그리고 f2 값은 얼마다? 3입니다. 그쵸? 그럼 답은 그냥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 넓이로 표현되는 저 함수가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이건 뭐 간단하게 정의 이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자, 여러분 문제는 요거예요. 네, 왼쪽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요 문제. 이 문제로 풀어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15번 가겠습니다. 곡선 y는 x세제곱이랑 이거 그림 그리셔야 돼요. 이런 것들 나오면은 그쵸? x축 및 뭐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5다. 그러면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머릿속에서 막 싹싹싹 그림이 그려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라면 보통은 아닐 거니까 그냥 그림 그리세요. 자,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2는 뭐 이쯤 있겠죠. 그리고 x는 a를 어디다 그릴까 하고 봤더니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0보다 크겠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a. 그랬을 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5래요. 그럼 뭐예요? 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 더한 게 5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적분하셔서 넓이 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죠?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넓이가 나오고요. 0부터 a까지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에 마이너스 2, 0 이렇게씩 쓰시면 되고 4분의 1의 x 4제곱 얘는 0부터 a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0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죠. 더하기 a 넣으면 4분의 1 a 4제곱 빼기 0 넣으면 0이죠. 그래서 4 더하기 4분의 1 a 4제곱이 되는데 요게 5래요. 그러면은 뭐 금방 나오죠? 4분의 1 a 4제곱이 1이란 얘기고 그럼 a 4제곱이 4네요. 그럼 a 제곱은 뭐겠어요? 2죠? 그쵸?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a는 2,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루트 2가 되는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찾는 답은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6번. 주어진 2차 함수. 네, 저 곡선이랑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런 거 그림 그리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그래프 그리기도 쉬워요. 이렇게 생긴 애고요. 1, 마이너스 1이면은 뭐 여기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접선 그리실 수 있죠. 그쵸? 접선 그리시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랬을 때 네, 요 그래프랑 접선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도형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모양. 어떤 건지 좀 아시겠나요? 그쵸? y는 x제곱 마이너스 2랑 접선이랑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저 노란색 넓이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실 수 있죠, 여러분? 그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일단 기울기 찾아야 되는데 요 이차함수 미분하면은 y'은 2x가 되죠? 그러면 요 접선의 기울기 얼마다? x에 1 넣으면 되니까 기울기는 2가 돼요. 그리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시면은 기울기 2니까 y는 2x 쓰면 되고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죠? 그럼 빼기 3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저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기 때문에 요거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시면 돼요. 자, 0부터 1까지죠. 0부터 1까지 적분인데 위에 있는 게 2차 함수거든요. 그러면 2차 함수식 x제곱 마이너스 2였죠.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빼시면 돼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거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1이죠. 요거 적분하시면 돼요. 그쵸? 그런데 이거 그냥 적분하셔도 되는데 이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x-1의 제곱으로 보인다. 그러면 뭐 미분하면 제 나와요? 3분의 1에 x-1의 세제곱 미분하면은 x-1의 제곱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은 뭐가 돼요? 3분의 1 나오네요. 그쵸? 1 대입하면 0이고 마이너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니까 답은 3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안 난다 하시는 분은 그냥 계산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적분하시면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고 0부터 1까지니까 이게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3분의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17번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랑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x1 그 아래처럼 돼 있는 거를 s2 그림 보시면 어떤 넓이인지 바로 나오죠. 그랬을 때 s2분의 s1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각각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s1 넓이, s2 넓이 각각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계산하실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넓이랑 조금 다르다는 거 느끼셔야 돼요. S1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근데 S2 보시면요. S2는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은 자, 일단 여기 교점의 X좌표 찾아주시면 이거 왠지 2일 것 같죠? 실제로 해봐도 2거든요. 네, 이거는 얘랑 얘를 연립하시면은 당연히 연립하시면은 2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대충 위치가 2 같아가지고 대입해 봤더니 2가 맞네요. 네, 여튼 연립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교점의 x좌표가 2라는 거 찾았어요. 그랬을 때 S2란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이 삼각형 넓이에다가 2부터 3까지 요 2차 함수 있죠. 이거 적분하시면 나와요. 두 개 더 하면 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 넓이 0부터 3까지 이 2차 함수 적분한 거에서 S1의 넓이를 빼면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S2가 나오겠죠. 왜냐면 S1 더하기 S2가 이 노란색 넓이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계산이 좀 더 적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이 넓이부터 구하고 가죠. 요 넓이. 이 노란색, 그러니까 S1 더하기 S2 넓이 구할게요. S1 더하기 S2의 넓이 얼마다?
자, 여러분 이거 공식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6분의 1에 3의 세제곱이죠. 2분의 9예요. 이거 미리 찾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S1 구하시면 돼요. S1 구할 건데 S1은 지금 이 2차 함수랑 y는 x 사이의 넓이죠.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시면 나옵니다. 0부터 2까지 적분하시는데 뭐예요? 위에 있는 게 2차 함수죠. 위에 있는 2차 함수식에서 아래에 있는 y는 x 요거 빼주신 거 적분하시면은 S1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얘를 적분하란 얘기죠. 이거 뭐 금방 하죠.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좀 센스를 발휘하시면은 이거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공식으로 바로 해결 가능하죠. 그쵸? 사실 이걸 여기까지 쓰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쓰고 있을 필요 없이 바로 6분의 1 그리고 2의 세제곱 하시면은 3분의 4라고 넓이가 나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자, 요거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0부터 2까지죠. 그쵸? 저거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이 요 넓이거든요. 이 넓이가 바로 S1이랑 같습니다. 그쵸? 그럼 공식 적용하시면은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다가 0부터 2까지죠? 그럼 2의 세제곱 해주시면은 바로 6분의 8에서 3분의 4 나와요. 그쵸? 그럼 S1이 3분의 4네요. 그럼 S2는 얼마예요? S2는 아까 노란색 넓이 2분의 9에서 S1 빼면 되죠? 자, 그럼 이거 6분의 27 마이너스 8이니까 6분의 19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끝났죠? S2분의 S1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19분의 8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계산 그냥 굉장히 간단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 2차 함수에서의 저 넓이 공식 외우라고 한 이유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알면 확실히 편합니다. 자, 그 다음 18번 갈게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그쵸? 시작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출발이 원점이에요. 그럼 뭐예요? 0초일 때 위치가 0이란 얘기죠. 이게 문제에 따라서 시작점이 원점이 아닌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여튼 저 P의 속도가 3-t제곱이래요. 그랬을 때 점 P가 다시 원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처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왼쪽으로 가서 다시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네, 요게 잘 안 와닿으시면은 VT 그래프 그려보시면 돼요. 자, 3-t제곱이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VT 3-t제곱 뭐 y축을 그린다면 여기가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자, 여러분 0초부터 루트 3초까지는 어떻게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쵸? 그러다가 루트 3초부터 몇 초까지 가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냐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똑같이 S라는 넓이만큼 여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가가지고 뭐 몇 초인지 모르지만 A초라고 해볼까요? 루트 3초부터 A초까지 이동 거리가 또 S가 돼야지 얘가 다시 원점을 통과하겠죠? 그쵸? 0초부터 루트 3초까지는 오른쪽으로 S만큼 갔잖아요. 0초부터 루트 3초까지는 어떻게 쓸까? t는 0부터 t는 루트 3까지 오른쪽으로 S만큼 갔죠? 그럼 루트 3초부터 A까지는 다시 루트 3, S만큼 왼쪽으로 가줘야지 원점을 통과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0부터 루트 3까지 적분한 값이나 적분했을 때 나오는 저 넓이나 루트 3부터 A까지의 저 넓이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뭐다? 0부터 A까지 VT, DT를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왜 0이다?
0부터 루트 3까지 적분하면 s죠. 루트 3부터 a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s예요. 그래서 0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해줄 거는 그냥 이거 계산만 해주면 끝나요. 자, 0부터 a까지 vt가 3-t제곱이었잖아요. 이거 실제로 적분을 하세요. 그럼 나옵니다. 자, 3t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이죠. 0부터 a까지. 그러면은 3a 마이너스 3분의 1a 세제곱인데 요 값이 0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보기 좀 그러시면은 3 곱하세요. 3 곱하시면은 9a 마이너스 a 세제곱은 0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a는 지금 0보다 크죠? 0이 아니에요. 0보다 커요. 그럼 이거 a 0으로 나눠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뭐 찝찝하시면은 그냥 a로 묶으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9-a 제곱은 0이니까 이거 뭐예요? a-3, a 플러스 3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a 값은 얼마다? 당연히 3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다시 원점을 통과하는 시간이 언제냐? 3일 때입니다. 그쵸? t가 3일 때 그때 다시 통과하게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약간 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조금 센스가 있으시면은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제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일단 이 그래프는 그대로 가져올게요. 좀 예쁘게 그립시다. VT 그래프. VT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좀 안 예쁘네. 이렇게 생겼. 처음 게 낫다. 그쵸? 이게 아이패드가 좀 미끌미끌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프가 잘 안 나오지만 그냥 뭐 이 정도로 만족을 해서 쓰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거 VT 그래프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가 A고 여기가 루트 3이었거든요. 여기가 0이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 넓이 S, 여기 넓이 S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VT 그래프를 적분하게 되면은 부정적분 구하면은 그거 위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 적분했을 때 어떤 함수가 나오냐? xt 나오거든요, 위치. 근데 아까 x0가 0이라고 했죠. t가 0일 때 위치가 0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적분해서 xt 그래프 그리면은 그거 어떻게 나오냐면은 원점 대칭인 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원점 대칭인 함수. 자, 여기 t죠? t축, y축 그리셨을 때 0초일 때 0.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적분하시면은 원점 대칭인 함수로 나오게 돼요. 그쵸? 그래가지고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거의 오른쪽 부분만 좀 그릴게요. 오른쪽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차 함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됐습니다. 요게 xt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약간 축척이 안 맞는데 자, t가 루트 3일 때가 언제예요? 여기죠? 극대일 때 맞나요? a일 때가 언제예요? 여기죠. 자, 제가 저 지점 xt랑 t축이 만나는 지점이 a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가 지금 위치라고 했어요. 그쵸? 위치예요. 그랬을 때 a초일 때 원점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원점의 위치 0이죠. 그쵸? 자, t가 0일 때 위치 0입니다. 그쵸? y값이 0이에요. 여기서 다시 y값이 0 된다. 즉 위치가 0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 요 3차 함수에서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우리 여기 길이 비 알죠? 이 길이 대 이 길이 비율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3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a는 루트 3의 몇 배? 루트 3배니까 3인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물론 모르면은 왼쪽처럼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다고 뭐 틀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약간의 센스가 있다면은 이거 바로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쵸? 그 여기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랑 3차 함수 나왔을 때 그 넓이랑
그 길이 관계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자, 뭐예요? 요 넓이가 지금 s죠? 0부터 루트 3까지 적분했을 때 나오는 이 넓이가 s거든요. 그 s만큼 y값 차이가 나요. 그 s만큼 지금 위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가 루트 3부터 a까지의 넓이, 적분했을 때 나오는 넓이가 s죠. 그럼 다시 s만큼 내려간 겁니다. 여기서 y값이 s만큼 올라갔다가 s만큼 내려가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저 지점에서 위치가 0 되는구나, 이런 것들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차 함수에서의 길이비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면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갈게요. 서윤이는 직선 도로를 따라 학교와 공원을 지나 복지관에 도착을 했대요. 서연이가 학교를 지날 때부터 복지관에 도착할 때까지 t분 후의 속도, 그러니까 학교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뭐 그냥 여기를 원점으로 잡을게요. 그랬을 때 t는 3일 때 공원을 지나고 t는 6일 때 복지관에 도착했다. 이때 공원 지나고요. 이때 도착했다. 그랬을 때 공원과 복지관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 구하란 얘기죠. 그쵸? 그 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서연이가 저 3초랑 6초 사이에 얼마나 움직였냐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VT 그래프가 만약에 모른다고 했을 때 서연이가 막 가다가 막 이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저 이동거리 3초부터 6초 사이 이동거리는 공원과 복지관 사이의 거리와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공원과 복지관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위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뭐다? 위치의 변화량. 그럼 위치의 변화량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절대값 안 붙이고 그냥 적분하시면 됩니다. VT 그래프를 VT를 적분을 할 건데 3부터 6까지 적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VT 나와 있으니까 이거 바로 그냥 적분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2t 제곱 플러스 60t죠? 3부터 6까지. 아유, 조금 계산이 버거워 보이지만 합시다. 6의 세제곱은 216이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2 되고 플러스 72. 좀 간단해지네요. 마이너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9에다가 18에다가 180이죠. 그럼 여기 다행히 마이너스 72 지워지고 360 마이너스 180? 그럼 180 거기다가 마이너스 9니까 얼마다? 171이 되겠죠? 뭐 이거 힘들면은 암산하지 마세요. 암산하다가 괜히 틀립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쨌든 답은 171이 나오게 돼요. 그쵸? 그래서 공원과 복지관 사이 거리는 얼마다? 171m 라고 하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물어보는 건 거리지만 공원과 복지관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위치 변화량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20번. 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이동거리로 하면은 계산이 달라지나? 그거는 그래프 그려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VT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60이죠? 그런데 요거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인수분해 좀 잘 보이네요. 그쵸? 이거 어떻게 된다? 6이랑 10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래프가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릴게요. 아니다. 네. 이렇게 옳지. 여기가 10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6이겠죠? 뭐 마이너스 6은 사실 그릴 필요는 없지만 VT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조금 재미가 없네요. 왜 재미가 없냐면은 이거 뭐 3초부터 6초까지 이동 거리를 구하든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든 그냥 값이 같죠? 그쵸? 왜냐면은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3부터 6까지 이동 거리 구하면 그게 여기서는 그냥 위치 변화량이랑 같네요. 네. 이 문제를 조금 사실 재밌게 낼 거였으면은 얘가 가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줘야지. 왔다 갔다 해줘야지 이동거리랑 위치의 변화량이 달라지면서 이제 실수로 이동거리로 구한 친구들이 오답을 내게 되겠죠. 네, 얘는 뭐 친절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갑시다. 어느 승강기가 1층에서 출발해서 멈추지 않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갈 때 t초의 속도가 뭐 아래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근데 이거 적분해도 돼요. 적분해도 괜찮은데 보시면은 VT 각 구간별로 직선으로 나타나죠? 이럴 때는 웬만하면 그래프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VT 그래프 그릴게요. VT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0초부터 2초까지는 기울기 3짜리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2초부터 10초까지는 상수함수 부분이에요. 이렇게 상수함수로 나오게 될 거고 10부터 13초까지는 뭐다? 자, 13 넣으면 0 되죠? 10 넣으면은 6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VT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뭐다? 움직인 거리가 뭐예요? 이 VT 그래프와 T축 사이의 넓이가 움직인 거리예요. 그쵸? 그럼 우린 요거 구간별로 적분을 3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끝납니다. 그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넓이, 그 이동 거리는 요 넓이랑 같고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에 자, 요거 공식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 길이 8이죠. 요 길이 13이죠. 또 2개 더하세요. 8 더하기 13. 그 다음에 뭐 곱하면 되냐면은 자, 요 길이 6이죠. 이거 곱하시면 됩니다. 이 공식은 알고 계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21 곱하기 3이죠. 넓이는 63. 이동 거리도 뭐다? 63이다. 뭐 단위까지 쓰면은 63m가 되겠죠. 자, 63m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뭐 0부터 2까지 적분, 2부터 10까지 적분, 10부터 13까지 적분 해서 다 더해도 답은 나오지만 이렇게 그냥 삼각형이랑 사각형 이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계산 실수도 줄일 수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21번 갈게요. 네, 이제 드디어 4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만 더 힘내고요.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OY축 대칭이네요. 그리고 f0는 0이다. 아우, 너무 좋죠? 그럼 fx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어요. f'x의 그래프가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fx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가 나오는데 그 점이 어디다? 마이너스 2랑 2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f0가 0이라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극대가 2에서 나오고요. 극소가 마이너스 2에서 나와요. 그랬을 때 이거 요 가운데 지점은 그 둘의 평균으로 구하실 수가 있죠. 저 극대인 점이랑 극소인 점의 중점이에요. 그럼 여기 어디예요? x좌표 0이죠. 그때 함수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럼 x축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자, 끝났죠? 이거 무슨 대칭이에요? y는 fx? 원점 대칭입니다. 그쵸? 얘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식 세우기가 너무 좋죠? 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fx는 k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 위한 실수 k 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자, 이것도 이렇게 봅시다. fx는 k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은 자, k 값이 얘보단 작아야 돼요. 극대값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쵸? 극소값보다는 커야 돼요. y는 k라는 직선이 요 두 접선의 사이에 와야지 서로 다른 세실근이 생기죠. 교점이 3개가 나오니까.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fx식을 이제 정확히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뭐 알고 계시면 편해요. 뭐다? 자, 여기 3차 함수죠? 극대까지가 자, 요 중심에서 극대까지 길이가 2잖아요. 그랬을 때 요 길이는 루트 3배, 2루트 3이 되겠죠. 그쵸?
길이 b가 1대 루트 3. 마찬가지로 여기도 길이 b 1대 루트 3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요 점의 x좌표 2 루트 3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루트 3 돼요. 자, 그러면은 fx가 그래프가 x축이랑 풀마 2 루트 3이랑 0에서 만나죠. 그럼 fx식은 어떻게 써지겠어요?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a라고 하고 뭐 a는 0보다 작긴 할 겁니다. 그리고 x 지나죠? 그리고 풀마 2 루트 3 지나야 되니까 저 제곱하면 12 되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바로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이거 미분해보죠. 그럼 f'은 3ax제곱 마이너스 12a인데 우리 안 쓴 조건 있죠? 뭐냐면은 f'0가 3이라는 조건 안 썼어요. 그럼 이거 대입하시면은 f'0는 마이너스 12a인데 그 값이 3이다.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fx 찾았네요. 그쵸? fx 찾았습니다. 자, 근데 네, 그럼 이제 대입하면 끝나죠. 자, 여러분들 fx가 뭐냐면요. 마이너스 4분의 1x x제곱 마이너스 12예요. 그러면은 극대값은 f2였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해지나? 그쵸? 그러면 4예요. 극대값이 4입니다. 여기가 y는 4. 그럼 극소값은 마이너스 4겠죠? 대칭이니까. 자, 그럼 k값의 범위가 나왔네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요. 4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약간 3차 함수에 관한 지식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것들은 빨리 풀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걸 모르더라도 그냥 f'x 그래프를 통해서 fx를 찾아내실 수도 있어요. 자, 그것도 살짝 볼게요. 어이구, 뒤집어졌다. 어떻게 된 거지? 네, 제대로 됐네요. 그러니까 f'x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f'x 요거 여기서 바로 구한다고 할게요. 지금 아까 a를 썼으니까 그냥 편의상 요거 b로 합시다. 그 최고차의 개수 b라고 할게요. 그럼 f'x는요 b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쵸? 그러고 f'0가 3이니까 f'0는 마이너스 4b에서 3이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f'x라는 식이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 더하기 3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fx를 바로 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f0가 0이니까 상수항 0 썼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푸실 수 있겠죠? 당연히. 막상 하고 나니까 저게 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튼 여러분 뭐 다양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뭐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지 말고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요래저래 쓰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지십니다. 자, 그 다음 22번.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정적분 해야 되죠. 그러면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적분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적분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a제곱 x세제곱 더하기 2a x제곱 마이너스 x고 0, 1이죠? 1만 대입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x에다가 1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그럼 쉬워졌죠. 지금 2차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가 되게 하려면 일단 뭐 해서 관찰한다? 완전 제곱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요 값이 최소가 돼야 돼요. 그때 실수 a 값을 m, 정적분 값을 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끝났죠? 얘가 최소가 되려면 a는 얼마여야 돼요? 얘가 최소가 되려면 a는 마이너스 1이죠. 그 값을 m이라고 준대요. 그리고 그때 정적분 값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이 0 되죠. 그럼 남는 거는 마이너스 2네요. 요거 조금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쵸? 그냥 2차식 가지고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적분을 하고 나면은 어려울 거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네,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려놨죠. 요거랑 y축 및 직선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그러니까 저 보라색 넓이에요. 저 보라색 넓이를 y는 ax제곱이 2등분한다. 이때 양수 a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같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a 값 찾아라. 네. 그럼 이거 접근 방법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하면 편할 것 같냐면은 이 넓이 있죠? 이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넓이의 2배를 하면은 이 큰 넓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풀면 좀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그 넓이를 구할 건데 우리가 저렇게 생긴 넓이는 사실 구해본 적 없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요거 그래프를 조금 크게 볼게요.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래프랑 x축 사이의 넓이였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랑 y축 사이의 넓이? 이런 거는 딱히 구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조선을 조금 그어주면은 저것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일단 보라색 지금 저 커다란 넓이 구해볼게요. 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였죠. 자, 무슨 넓이였냐면은 이 넓이 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쵸? 요 넓이, 이 넓이 어떻게 구했냐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로 구했죠. 계산하시면은 3분의 1 나옵니다. 그럼 보라색 넓이 바로 나오지 않았나요 방금? 그쵸? 왜냐면은 이 넓이,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예요? 1이죠. 정사각형 넓이가 1이에요. 그럼 보라색 넓이는 노란색 정사각형 넓이에서 빨간색 넓이를 뺀 거니까 이 보라색 넓이는 얼마다?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보라색 넓이가 3분의 2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넓이, 네, 조금 옆에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넓이 구하고 싶냐면요, 이 넓이 구한다고 합시다. 이 넓이. 어이구. 요 넓이는 절반이 되겠죠. 이 넓이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이 넓이도 방금 구한 것처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자, 요 넓이,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0부터 요 지점까지 ax제곱 적분한 거 빼주시면은 초록색 넓이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 방법 이용해가지고 구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한 거랑 같은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이라도 좀 맞춰줄까요? 자, 노란색. 이 노란색 직사각형 넓이에서 빨간색 이 넓이를 빼면은 초록색 넓이가 나오는데, 빨간색 넓이는 0부터 이 지점까지 ax제곱을 적분하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그럼 이 지점의 x좌표가 뭐냐? 그건 바로 ax제곱이 1 되게 만드는 x값이죠. 다시 말해서 x제곱이 a분의 1. 그런데 양수여야 되니까 x는 루트 a분의 1이 되는 저 지점,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식 세워볼게요. 네, 식을 세우고 하기 전에 그쵸? 식을 세워야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저 노란색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루트 a분의 1이 될 거예요. 여기서 초록색 넓이 3분의 1을 빼면요, 뭐가 된다? 0부터 루트 a분의 1까지 ax제곱 적분한 거랑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요게 직사각형 넓이고,
3분의 1이 초록색 넓이입니다. 그리고 요 정적분 값이 빨간색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3분의 1에 ax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대입하셨을 때 3루트 a분의 1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 넘겨가지고 계산을 합시다. 넘겨서 계산하시면은 3루트 a분의 2가 3분의 1이랑 같아지기 때문에 루트 a 값은 2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값은 4 이렇게 구하시면 끝납니다. 네, 막 루트 a 나오고 루트 a분의 1 나오고 해가지고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차근차근 요 방법 따라서 하시면은 a 값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은 끝나겠죠? 마지막 24번 갑시다. 이걸 풀면 드디어 기나긴 2학년 수학이 끝나게 됩니다.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한다. 시작 지점이 0이죠. 둘 다. 네, 점 PQ가 있어요. 그랬을 때 속도 각각 V1t, V2t라고 하면은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속도를 알면은 적분해가지고 위치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것들을 각각 적분해가지고 점 P와 점 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구해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잊지 마셔야 될 게 요 원점을 동시에 출발 요 얘기가 T가 0일 때 P랑 Q 위치가 둘 다 0이란 얘기죠. 그래서 P의 위치 x1t라고 할게요. P의 위치 그리고 Q의 위치가 T가 0일 때 둘 다 0이었다. 저 정도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적분해가지고 각각 P와 Q의 위치를 나타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P의 위치 x1t라고 합시다. 요거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적분상수 붙는데 아까 t는 0일 때 위치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 적분상수 0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Q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적분하셨을 때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붙어요. 근데 처음 위치가 0이었죠? 그럼 C값이 0이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구해줍시다. 자, 그랬을 때 PQ의 위치를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은 PQ의 중점을 R이라고 하래요. 중점이면은 두 점의 좌표 평균을 하면 되죠. 그쵸? 저 R의 위치를 제가 XT라고 쓸게요. R의 위치 중점의 위치를 XT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P랑 Q의 평균으로 구하시면 되죠. 중점이니까. 그쵸? 그럼 요식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R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식입니다. 그쵸? 그때 점 R이 저 중점이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죠? 다시 원점을 지난다? 그럼 위치가 다시 한번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그래프 그려봅시다. xt 지금 2분의 1t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그래프 그리시면은 xt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0에서 접하고 1을 지나는 3차 함수로 그려지죠? 요게 xt 그래프거든요. 자, 제가 지금 vt 그린 게 아니라 위치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그쵸? 저 말이 다시 원점을 지난다. 자, 처음에 원점이었던 때가 시작점이에요. 그쵸? 이때 원점에 있었죠. y값이 0이니까 y값이 언제 다시 0 돼요? t가 1일 때 다시 y값이 0 됩니다. 되셨나요? 그쵸? 그러면은 요 녀석 0초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시면 되죠. 그쵸? 이 3차 함수에서 0초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일단 시작해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언제까지? 여기까지는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xt가 음수가 되죠. 그러다가 음수로서 점점점 그 값이 작아지죠. 거기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원점으로 가는 거죠. 그쵸?
위치가 점점점 원점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실 바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을 때 기억나시겠죠? 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거니까. 자, 0에서 접했죠? 접선 그렸을 때 여기 1에서 만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위치 관계 다 알고 계시죠? 그쵸? 제가 방금 찍은 요 4개의 점이 등차 수열을 이뤄요. 간격이 같습니다. 자, 여기가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3분의 2란 얘기죠. 되셨나요? 그랬을 때 x 3분의 2 구해볼게요. x 3분의 2 구하시면은 여기다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2분의 1에 9분의 4에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2란 얘기입니다.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이 물체의 운동을, 이 점 아래 운동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이 점 R은요, 처음에 원점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3분의 2초가 됐을 때가 제일 왼쪽으로 갔을 때죠. 그쵸? 그 위치가 마이너스 27분의 2입니다. 그쵸? t는 0에서 t는 3분의 2까지 3분의 2초 동안 왼쪽으로 마이너스 27분의 2만큼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위치가 마이너스 27분의 2에서 0으로 갔죠. t가 1이 될 때까지. 그쵸? 그러면은 이 녀석의 이동 거리,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얼마예요? 27분의 2만큼 2번 움직인 거죠? 27분의 4가 됩니다. 자, 움직인 거리 얼마다? 27분의 4.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VT가 아니라 XT를 써가지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XT 그래프 그려서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XT가 의미하는 거 점 아래 위치입니다. 그거 이용해가지고 움직인 거리 구할 수가 있죠. 그쵸? 만약에 이게 힘들다, 나는 속도 그래프밖에 분석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미분해서 속도 구하셔도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로 옮겨서 합시다. 아래 위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아래 속도 VT라고 할게요. 아래 속도는 이거 미분하면은 2분의 3t제곱 마이너스 t 나오죠. 그러면은 2분의 3으로 묶어보면 t 빼기 3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속도 그래프가 2차 함수인데 이런 2차 함수로 그려지죠? 그쵸?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2예요. 이 3분의 2가 요 3분의 2입니다. 그쵸? 자, 여튼 그랬을 때 0초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거 구하는 거예요. 0초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 더하기 요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럼 저거를 직접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좀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다행히 저 초록색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는 조금 쉬워요.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쵸? 6분의 이제 2차 함수, 이 VT의 최고 차이 계수가 2분의 3입니다. 2분의 3 곱하고 요 거리가 3분의 2죠? 그거 세제곱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시면은 6분의 1 곱하기 9분의 4 나오죠? 뭐예요? 27분의 2죠. 네, 이 넓이가 27분의 2가 나옵니다. 네, 쉽지 않죠? 저 파란색 넓이는 구하시면 돼요. 네, 파란색 넓이 열심히 구하시면은 또 뭔가 나오겠죠. 자, 파란색 넓이는 3분의 2부터 1까지 VT, DT 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t dt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2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 되고 3분의 2부터 1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죠? 1 대입하시면 0 돼요. 다행이네요.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하시면은 요거
27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아유 이것도 뭐 27분의 2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아까 한 거랑 같은 결과인 거 아시겠어요? 그쵸? 0초부터 3분의 2초까지 27분의 2만큼 왼쪽으로 간 거고 3분의 2초부터 1초까지 27분의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고 아까 한 거랑 정확히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랬을 때 저는 아무래도 여기서 그냥 바로 가는 게 좀 더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일부러 VT 그래프 그리기 전에 그냥 XT 가지고 바로 구했어요. 구하는 것 자체가 좀 간단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VT 그래프 그려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뭐잘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XT 그래프를 통해서도 뭔가 구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풀이 알려드렸고요. 자, 24문제나 풀긴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수능이나 뭐 평권에서 다루는 그런 기본 유형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본 유형들을 할 수 있어야지 심화된 문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과서 문제만 다 잘 풀 수 있어도 수능에서 4등급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 절대로 약간 좀 뭐야 교과서 문제잖아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잘 풀어주시고 특히나 이제 내신 시험 기간 때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는 거니까 네. 조금 이렇게 드릴링 하시면서 푼 문제도 또 풀어보고 맞은 문제 또 풀어보고 하면서 본인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그 어려운 문제가 분석이 돼요. 이거 내가 풀었던 이런저런 문제들을 그냥 섞어놓은 문제구나. 아니면 비슷한 거 풀었었는데 그거랑은 이 부분은 같고 이 부분이 다르니까 여기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접근 방법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면서 본인 걸로 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기말고사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